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다음 달에는 경험생명표의 변동 및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때문에 올 3월에는 이 상품들의 인수 조건 및 한도가 더욱더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들 미리 챙겨두지 못한 그런 보장들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3월에 준비하면 좋은 3대 질병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시간 꼭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3월에 꼭 준비해야 할 보험들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험플랜 119와 함께 3월에 현명한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보험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메시지 적어서 지금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할게요.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입니다. 자, 3월에 현명한 보험 준비 도와드릴게요. 조병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준비해드린 게 3월에는 꼭 준비해야 할 3대 질병,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꼭 3월에 준비해야 되는지도 같이 설명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대한민국 사망 통계를 보겠습니다. 이게 3대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3대 질병이 도대체 뭐냐? 뭐기 때문에 의료실비 다음으로 항상 준비를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망률 순입니다. 자, 1등 암, 2등 뇌질환, 3등 심장질환, 그리고 우리나라 4등이 자살이고요. 5등이 폐렴, 그리고 6등이 당뇨로 이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기존의 옛날 자료에서 좀 통계는 바뀌었지만 암이랑 뇌랑 심장질환은 명확하게 우리나라 사망률 1등, 2등, 3등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실비만 있더라도요, 이 3대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이 3대 질병을 추가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예로 들어 제가 암의 발병이 된다면 지금 뭐 치료비는 사실 의료실비가 해결을 해주겠지만 이런 그때 제가 일을 못하는 휴업손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의료실비 다음으로 3대 질병 꼭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3대 질병 가입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조금 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암보험을 가입할 때 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암보험 굉장히 많잖아요. 상품도 많을 거고 나에게 맞는 암보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모든 암보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암보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의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암보험은 그냥 암에 걸리면 얼마 주는지 이것만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암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소외감도 있고 유사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게 가장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정 회사들은요. 대장전막내암, 유방암, 생식기암 이런 암들에 대해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랑 생식기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절반만 주는지 아니면 내가 약속되어 있던 3천만 원, 5천만 원을 받는지 꼭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회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 수술비, 암 입원 일당, 항암 치료비보다는 진단금으로 가져가라.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험은요. 그리고로 가입하면 안 되고요. 또한으로 가입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아이고 잠시만요. 네, 또한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할 경우에만 보상하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되시고요. 또한 뭐뭐해도 보상하고 뭐뭐해도 보상합니다. 이런 범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로 들어 볼게요. 암 진단금은요.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우리가 치료를 하던 안 하던 입원 치료하던 통원 치료하던 사망을 하게 되던 수술하던 항암 치료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의료실비 부분에서 암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 병실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입원에서 발생되는 수술비, 항암 치료, 심지어 밥값까지도 나오게 되니까 진단금만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암 입원 일당을 한번 볼게요. 암 입원 일당은요.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을 하는데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지급하겠다라는데 사실 잘 쉽게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 이 직접적인 치료라는 요즘은 소송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이런 수술비들보다는 진단금이 가장 중요하니까 보험을 점검할 때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구성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I보험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암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한 팁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뇌질환, 심장질환, 이거 암만큼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집안 내력에 가족력, 고지혈증, 이렇게 혈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뇌질환, 심장질환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혈압이 이게 만약에 있는 혈관이에요. 이 혈관인데 피가 지나가야 되는데 유전적인 요소로 뭐 혹은 술, 담배를 많이 하시거나 혹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이렇게 조그맣게 노폐물들 쌓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혈관이 좁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갖고 동맥에서 빠져나와서 정맥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혈관이 좁다 보니까 유속이 빠릅니다. 이걸 바로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혈압이 이미 진단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이 막힐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혈압 유전 정말 무시 못하니까 우리 가족력 중에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꼭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암만 생각할 게 아니라 2대 진단금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준비하기, 이거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보장 이름이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도 이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심지어 지금 3살짜리 우리 딸아이가 있는데도 미리, 사실 심장질환, 뇌질환은 명백한 노인성 질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3살짜리 애기한테 보험을 들어놓은 이유가, 사실 이 뇌질환, 심장질환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정말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보험 가입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준비를 하셔라. 그런 이유에서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정말 이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암도 마찬가지지만 갱신형으로 준비하게 된다면 나중에 정말 보험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CI 보험은 피하자, 요거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크리티컬 일네스, 제가 영어 발음 좋지는 않는데 이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중대한 질병을 보상을 하겠다는 보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암의 발병이 됐어요. 뇌졸중이 왔어요. 뇌혈관 질환이 왔어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CI보험, 이 중대할 경우에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약관상 명의로 따지자면 뭐 평생 수간호를 이제 수신간호를 받아야 되는 상태다, 이런 경우는 쉽게 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런 보험은 반드시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비 분류표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뇌혈관 질환에 그냥 나 뇌혈관 질환 암내 심장 가입했어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뇌출혈로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뇌출혈이 뭐가 빠져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뇌질환 중 가장 많은 크기를 담당하고 있는 뇌경색증, 뇌졸중이 즉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뇌경색증까지 보상이 가능한 뇌졸중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뇌혈관 질환, 이 전부를 다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 나왔습니다. 원래 기존부터 있었지만 이게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20세 미만 어린이들한테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밖에 가입이 안 됐고 성인들은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한 300만 원, 600만 원 많게는 이렇게까지만 준비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좀 일시적으로 한도가 많이 풀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요거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을 갖고 계세요.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지금 가족분들 중에 심장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협심증 있잖아요. 심장질환 중에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아까 뇌경색이랑 또 마찬가지로 협심증. 요즘에는 유병장수시대라고 협심증이 있더라도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이런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다. 그래서 뇌질환, 심장질환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많은 게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좀 가입이 많이 제한이 됐다면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오늘 주제가 3월 내에는 꼭 가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1월부터 이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을 3천만 원까지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인수 확대가 됐는데 4월에는 인수가 축소되는 거를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좀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플랜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가입 대상 어떤 분들이 도대체 가입을 하면 좋을까? 자, 첫 번째, 실비만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준비된 보험이 만기가 짧거나 갱신형이신 분들. 짧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80세 만기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80세만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암은 80세 이전의 발병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근데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80세 이후가 훨씬 더 많고 암보다도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비만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그리고 CI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꼭 증권을 저희 전화상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전막내암, 유방암, 생식기암 이렇게 빠져되어 있거나 절반만 보상하게끔 준비되어 있는 거 이런 보험분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대장전막내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여성암 발병률 중에 1등을 담당하는 암이 갑상선암이에요. 근데 이 갑상선암이 예전에는 일반암처럼 뭐 3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면 다 보상을 해줬었는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손해율이 너무 높아져서 보험회사에서 유사암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갑상선암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대장전막내암이라는 암도 요즘에 국가내시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에 대장내시경 한 번쯤은 다 해보시죠. 젊으신 분들도 때문에 너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아직 그 동양인의 체형인데 우리 음식 문화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음식 문화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취하다 보니까 대장 쪽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장전막내암을 소외감으로 빼는 회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회사 뭐 K사, M사, L사 몇 군데는 좀 남았어요. 이런 거 키포인트를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입 대상으로 상품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요즘 유행하고 있죠.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험은요 사실 비갱신으로 준비했을 때 100살까지의 보험료를 미리 내놓는 거니까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하면 안 좋겠지만 해약을 하게 된다면 해약 환급금이 일부 발생됩니다. 근데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감소된 대신에 애초에 보험료, 납입하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보험을 해약하려고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없겠죠. 때문에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암 최대 5,000원이라서 이제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최대 5천만 원까지인데 나이에 따라 조금 상이한데 제가 대충 보니까 50세 이전이신 분들은 3천만 원까지, 60세 이전 분들은 2천만 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뭐 5천만 원까지 젊으신 분들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질병우유장애 요것도 추가는 가입이 가능하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질병우유장애보다는 지금 좀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요거에 좀 더 집중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넣어드릴 수는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상세 보장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상해 질병 후유 장애. 요거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은 저도 빼드리고 싶어요, 사실. 근데 기본 계약이라서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100원도 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사망금을 꼭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소로만 준비가 가능하고요. 일반암 진단금 2천만 원. 근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유사암이에요. 자, 일반암은 그냥 모든 암이에요. 근데 유사암 제외라고 항상 써져 있거든요. 유사암은 뭐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쉽게 말씀드려서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안 죽는 암. 이런 보험들은 원래 200만 원, 400만 원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일반암 진단금 가입 금액이랑 똑같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암 을 2천만 원 보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하신다면 뭐 3천만 원도 가능할 거고 5천만 원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2천만 원씩 준비가 가능해서 2천만 원씩 좀 준비를 해서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도 조금 부담 안 되게끔 추가적으로 100세 만기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기존에 없으셨던 분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 2천만 원은 좀 낮으니까 조금 더 올려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특징별로 우리 가족력을 생각해서 우리 집은 좀 암이 좀 가족력이야. 요것만 늘리셔도 되고 요것만 늘리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험료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2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 납 100세 만기로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상해 급수는 1급 사무직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 20세는 34,000원. 에서 50세는 67,000원까지 가고요. 남성분들이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이 엄청나게 많이 발병이 돼서 여성분들보다는 보험료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이 보험료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가 있고 병력에 따라도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플랜들을 좀 준비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 가입 조건이고 저희지환급형이고 그리고 각종 수술비랑 질병 후유 장애 가입이 가능하고 가장 키포인트 뭐냐면 모든 암을 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보상을 해주며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준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기 앞서서 이 3월에 준비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좀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소식을 듣고 온 내용 자체도 보면은 아마 지금 보험회사에서 다음 달에 보험료 인상도 있어서 인수심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뭐 26일 전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서두르셔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 유사암까지도 진단금이 높은 플랜은 아마 3월 달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맨날 이러면서 연장이 되는 경우도 봤지만 이번에는 정말 줄일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가 플랜을 준비해드렸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라이프 플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병욱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3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월까지 조건이나 한도가 좀 유리하게 풀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좀 생각만 하셨던 보장들이 있다면 이번 달에 저희 보험 플랜 119 전문가분들과 보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 문자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갈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3월에 꼭 준비해야 할 보험들인데요. 정지문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강의에서도 3월에 이 3대 질병을 준비하면 좋다 이런 정보를 드렸는데 네. 올 3월에 보험을 준비하면 좋은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네, 방송에서도 몇 번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4월이 되면은 경험 생명표라는 게 변경이 돼요. 근데 경험 생명표가 변경이 되면은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이 경험 생명표가 변경된 걸로 4월부터는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는 거겠죠. 예. 예. 그래서 3월에 앞당겨서 하는 게 아무래도 시청자님들한테 조금 더 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방법이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4월에 경험 생명표가 변경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까 바로 그 전에 준비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험 생명표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관찰한 그런 통계 자료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죽고 언제 뭐 암이 발병을 많이 하고 이런 걸 관찰한 통계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3년마다 한 번씩 요걸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굉장히 3년마다 한 번씩 평균 수명을 관찰하는데 고령화가 급속도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병이 많이 들고요. 그쵸. 그리고 예. 사망이 안 하면 안 할수록 아무래도 조금 연금보험료라든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 지금 현재는 8차에서 9차로 개정이 되거든요. 4월 되면은. 근데 현재는 여자는 86.7세인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88.5세. 남자는 지금 현재 81.4세에서 83.5세 정도로 이제 개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녀 모두 한 2살 정도씩 더 사는 걸로 개정이 될 거라고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네, 이 경험 생명표가 3년마다 평균 수명을 좀 관찰한 통계 자료라고 합니다. 이 3년이 되는 게 바로 다음 달인 4월이고요. 자, 그러면 이 4월에 경험 생명표가 바뀌면 보험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험 생명표를 토대로 모든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많은 영향을 많은 미칠 수밖에 변화가 없고요. 있겠네요. 예. 예. 첫 번째로 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3월 이달에 연금을 가입하신 분이 있고 다음 달에 연금을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연령에 똑같은 금액을 납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달에 가입하신 분은 3월에 경험 생명표를 적용을 받을 거고요. 다음 달에 가입하신 분은 다음 달에 경험 생명표를 적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성분이라 치면은 3월에 가입하신 분은 86세, 만약에 종신지급형을 했을 때 86세의 기점으로 똑같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을 86세를 기준으로 나눠 받을 거고요. 다음 달에 가입하신 분은 88세를 기점으로 나눠 받으실 거잖아요. 같은 5천만 원을. 예. 그러면 어느 분이 더 많이 받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번 달에 준비하는 게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금 지급 금액이 다음 달에 하시면은 조금 하락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금 예. 금액 같은 경우도 이달에 준비하시는 게 가장 큰 이득이시겠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 보험은 어떤 상품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연금 금액에 대한 부분은. 예. 일단은 요즘에 이자율 자체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K사 상품으로 왜 우리 지급 이제 납입하는 동안에는 5% 확정을 주고 이제 거치 기간 중에 4% 확정 주는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품의 단점은 해지하셔서 쓰시는 것 자체를 약간 쓰실 수 없다라는 거. 무조건 연금으로만 좀 지급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저 보증이율 자체가 있다는 변액 상품, 요 상품이 있고요. 또 다른 상품으로는 종신보험이 10년 이내 3%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2.85 정도를 복리로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납입을 이용하시는 D사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예. 수익률 자체는 두 가지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어쨌든 추가 납입 200%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셔서 하나는 목돈으로도 쓰실 수 있느냐,
하나는 목돈으로 쓰실 수 없고 연금으로만 받으실 거냐. 연금으로 받으신 상품은 그냥 매달 받으시는 거고 하나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귀찮더라도 꺼내 쓰셔야 되시는 거고 목돈 활용이 되시는 거고 요런 각각의 차이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비교하셔서 뭐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건강보험 상품 중에서는요. 저희가 좀 어떤 상품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네요. 건강보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다음 달에 많이 변경되시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유병장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조병훈 전문가님 말씀대로요. 아무래도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은 보험료 상승되시겠죠. 아무래도 오래 살면은 병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험료 상승 당연히 되실 수밖에 없으시고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 보험료 이번 달에 가입하시는 거랑 다음 달에 가입하시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달에 왜 한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희 방송에서 많이 했어요. 기본 계약 없이 가져가실 수 있는 손해율 높은 담보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하혈성 심장 질환 요 두 가지 30세 이상 되신 분들 가져가실 수 있는 한도 있어요. 보통 지금 현재 조병훈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플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도를 2천만 원까지 풀어놨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1,000만 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원래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 풀어놓은 회사가 있거든요. 제가 보험 나이로 41세인데 제 나이 기준으로 14,000원이에요.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이. 그래서 요런 상품이 있어요. 엘사 상품. 그래서 이대 질환이라든지 특히 암보험 같은 경우요. 66세, 뭐 65세 이런 여자분들 있으시잖아요. 20년 납 100세 만기 모든 암 되시는 게 한 2천만 원 가져가는 조건이 한 22,000원, 23,000원 요 정도 금액대요. 근데 이거 비갱신형이에요. 20년 납 100세예요. 요런 거는 지금 현재 챙기셔서 가져가셔야 되세요. 갱신형으로 가입하셔도 65세 넘으신 분들이 암보험 가져가실 때 2만 원대를 암진단비 2천만 원에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3월에 챙기셔서 추가적으로 어차피 10,000원, 2만 원대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시잖아요. 요거는 꼭 챙기셔서 가져가시는 거 좀 권해드려요. 요런 건 이제 다음 달 되면 또 변경이 되시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런 보장성 상품, 손해율 높으신 거 요런 거 좀 챙기셔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보험 중에서는 어떤 상품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좀 이제 오래 살니까 치매도 마찬가지로 많이 걸리시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시된 상품은 CDR 척도 2점이 경증 치매잖아요. 이런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가 진단금 나오는 거는 가장 현재 많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플래너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90세 이내 중증 치매 진단 시 죽을 때까지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종신까지 지급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요거 D사 상품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해지 환급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뭐 85세 정도까지 치매가 없다 하시면은 해지하셨을 경우에 원금 정도를 다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해지환급금 이제 활용도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으로 치매보험 꼭 준비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공지가 나왔어요. 다음 달부터 경험생명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치매보험은 10%에서 20% 정도 각 회사에서 인상하겠다라고 이제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치매보험은 이달에 꼭 준비를 하셔야 되시는 내용 맞으시고요. 치매보험 역시 이번 달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해 급수에 따른 위험보험료 상승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우리 보험 좋다고 우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비갱신형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비갱신형 보험 회사들이 기본 계약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일반 상해 사망이나 일반 상해 휴해 장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요즘에는 그것마저도 100만 원, 뭐 요런 식 1,000만 원 요런 식으로 굉장히 미니멈으로만 잡아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 보험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른 뭐 손해율이라는 거 이거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갱신형 상품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해율이 높아지면 갱신할 때 보험료를 올려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비갱신형 회사들은요. 이거에 따른 손해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료를
인상을 할 거라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그래서 내 직업 자체가 1급이 아니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2급, 3급이신 분들도 서둘러서 가입하셔서 비갱신형 상품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신 부분이세요. 네, 많은 분들 준비를 하시는 비갱신형 상품도 역시나 이번 달에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달 되면은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 생명표 자체가 바뀌면서 평균 연령이 2살 정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굉장히 급속도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이 조금이라도 저렴할 시기잖아요. 그때 지금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무해지형으로 기본 계약 없으신 거 가입되신다면 요걸로 먼저 준비를 하세요. 무해지형이 훨씬 더 가입하시기에 까다로워요. 인수심사가 안 나요. 이걸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안 되실 경우에 다른 상품을 찾아서 가입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4월에 경험생명표 변경된 걸 적용받으시면 어차피 납입보험료가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되시면 이달에 준비를 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 정지문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달에 4월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인해서 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번 달에 3월 보험 준비 유리한 부분들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또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화, 문자 연락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이 되셨어요. 네. 예, 어떤 고민으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2009년 1월 달에요. 예. 그 TV 홈쇼핑 보다가 예. 현대해상의 어르신비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입원 특약 같은 거는 전혀 안 넣고요. 예. 그냥 입원이나 수술비 특약 같은 거 전혀 안 넣고 예. 그냥 내가 낸 병원비만 돌려받는 거 있죠. 그럼 5,000원 공제하고. 예, 방송 보시고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네. 예, 본인분 보험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배우 우리 아저씨 건데. 아, 남편분 보험이요?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아저씨 보험이. 아,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증권을 잘 준비한 건지 확인받고 싶으신 거죠? 아니, 우리 아저씨가 추가로 예. 암이나 그러니까 뇌졸중 이런 거 있잖아요. 추가로 좀 보험을 예. 작년부터 준비하는데 뭘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예, 저희가 전문가님께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6이 만으로는 보험 나이는 55이네요. 50대 중반 정도 되셨고요. 아프시거나 병력 혹시 있으실까요? 특별하게 담배도 안 피우고요. 예, 아직은 없으시고요.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혈압은 좀 있는 거라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조병욱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남편분 증권 실비밖에 없다고 하셨고 잘 준비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증권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조병욱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은 배우자님 내용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거 현대해상 보험부터 좀 간단하게 여쭤볼 텐데 아까 5,000원 공제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네. 입원했을 때는 이제 100% 보상되고 통원 이제 하루 병원 가는 거는 5,000원 이제 제외되는 상품이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2009년도 1월 달에 가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의료 실비가 입원했을 때 한도가 3천만 원이신가요, 혹시? 1억네. 네, 1억이요. 그럼 어머니 정말로 잘 가입하셨고요. 예. 제가 이거 배우자님 5년 갱신이고.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입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의료실비를 다행히도 잘 가입을 하셨고, 시청자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외적인 보험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필수적인 보험 조건들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배우자님 운전하시죠?
여보세요? 예. 네,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 같이 넣게 되면 한 5,000원 정도면 준비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3대 질병이랑 운전자, 이거 수술비랑 입원 일당은 좀 선택적인 사항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3대 질병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운전자도 근데 넣는 김에 같이 넣으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내가 같은 실비 넣는데 운전자 보험을 넣을까요? 아니요. 거기다 추가는 가능하다면 넣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불가능하신다면 이번에 3대 질병 준비하면서 같이 끼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3대 질병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던 게 그 아버님 딸은 뭐 담배는 안 태우신다고 하셨는데 예. 혈압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혹시 당뇨는 있으실까요? 없어요. 그런 거는. 당뇨는 따로 없으시고 그 혈압약만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복용 안 분들 해요. 네. 그것도 그 네. 1년 건강검진 네. 직장에서 받는 건강검진 네. 거기서 그 혈압이 좀 있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그 꾸준하게 복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방송 마치고 나서 따로 전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혈압이 있으셔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뇌혈관이랑 허혈성 심장질환은 좀 불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뇌혈관 허혈성은 못하더라도 뇌졸중이랑 급성 심근경색은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뇌혈관 질환이랑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는 보장이 조금 낮은데 뇌졸중이랑 심근경색보다는 조금 높은 특정 뇌혈관 질환이랑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랜은 제가 방송 마치고 어떤 항목들이 보상이 되는지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3대 질병이 가입이 가능한 수준의 최대치로 좀 준비하시고 운전자만 추가하시면 아버님 보험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완성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네, 지금 이 자리에 정지문 전문가님도 계세요. 말씀드리고 싶다는데 들어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이콜 종합보험이죠? 그거 가입하셨던 거. 맞아요. 네, 예. 그 전화상으로 녹취로 가입하셨던 거. 그 상품 좋은 거 맞고요. 예. 네, 그거 있잖아요. 일단은 배우자분이 혈압약은 복용하지 않으시는 거고 혈압이 조금 높으신 것 같다는 건 그냥 자가 진단이신 거예요? 직장에서 건강검진 받다가요. 1년에 매년 건강검진 받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그 혈압이 좀 있는 거로 나와가지고 매 복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때 작년에 9월 22일인가 하여튼.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복용하시다가 마신 거예요, 지금? 그때 잠깐 복용했죠. 근데 지금은 아픈 사실은 안 복용해요.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차라리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일단은 심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데요. 일단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금액대로 좋은 거는 M사, L사 이렇게 섞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M사가 제일 싸요. 모든 회사 중에서. 그래서 메리츠예요. 아니에요. M사, L사가 제일 싼데 일단은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암은 M사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대는 지금 뇌 쪽, 심장 쪽은요. 심사 거쳐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가져가셔야 되실 것 같으시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도 2009년 1월 달에요. 저는 롯데손해보험에 가입했거든요. 네. 성공시대 하셨어요? 아니, 삼성, 그거는 삼성 거고 여성 그거는 아니고, 힐링케어? 실비. 그러니까요. 예, 실비를. 저는 거의, 우측을 빼놓고는 거의 다 티보험 쇼핑보고에 콜센터 통해가지고 다 가입했거든요. 저는 2009년 1월 달에 롯데손해보험에 가입했거든요. 네. 시청자님, 그러시면 일단은 방송 중에 배우자분 거 여쭤보기로 하셨잖아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셔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네, 예, 잘 들으셨죠? 자, 현대해상 실비만 준비해 놓으신 남편분 증권 잘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가져가시면서요. 조병욱 전문가님은 3대 질병 최대치 그리고 운전자 보험 준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정진분 전문가님께서도 좀 보험 상품 섞어서 준비하는 걸 추천드렸어요. 이 구체적인 상품은 방송 감사합니다. 끝나고 또 도와드릴게요.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예, 저희가 고민 상담해 드릴게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나이가 50세인데 보험을 예. 이제 3개 들었어요.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동부화재 의료시비 예. 이렇게 들어놨는데 보험료가 30만 원, 한 33만 원 정도 나가는데 아, 꽤 나가시네요. 네, 제가 나이도 있는데 이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혹시 줄일 방법은 없나 하고 전화드렸거든요. 아무래도 보험료에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정확한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0살이요. 네, 50대 초반이시고요. 네. 자, 네네. 보험에 그러면 뭐 특별하게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래도 좀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뭐 좀 원하시는 보장 있으실까요? 아니 지금 제가 잘은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예. 이제 지인한테 들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들은 건데 예. 네 그게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의료실비는 이제 있는 것 같고 뭐 예. 암은 보장이 잘 돼 있나 그런 것 좀 알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어요. 특별히 아프신 곳은 없으시고요? 예 그런 데는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보험료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종신보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세요. 네 맞아요. 사망보험금에 20만 대한 원이 필요성 넘어요. 느끼셨나요? 종신보 아니요 그냥 그건 아니고요. 15년도에 그냥 아는 사람이 하나 이제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들어달라고 해서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럼 저희가 조병욱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보내주신 증권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올해 50세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그리고 동부화재에서는 프로미라이프 통합보험을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동부화재에서는 의료실비 보험을 3년 갱신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월 납입되는 보험료 33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다시 확인해 보죠. 자, 보험료가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돼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지인이 추천을 해주셔 준비를 해뒀다고 하는데요. 사망보험금의 필요성은 특별히 느끼시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조병욱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보험 전반적으로 괜찮으세요. 너무나도 다 좋은데 예. 일단은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험료를 줄이려면 4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보장을 줄이거나 납입 기간을 늘리거나 만기를 줄이든가 갱신형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의료실비를 제외하고 다 비갱신형으로 준비되어 있고 100세 만기도 되어 있고 사망금도 3대 질병도 실비도 심지어 운전자까지 너무 잘 가입되어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제가 예. 정말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잘 가입을 하셨는데 네. 지금 보험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망금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시청자님께서? 아니요, 그건 네.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삼성생명을 좀 부담이 되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종신보험 물론 가입했으니까 끝까지 보상을 받아가시는 게 좋긴 하지만 굳이 네.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하신다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고요. 네네. 차라리 그래도 조금만 준비하겠다 하신다면 제가 네. 생각했을 때 뭐 종신이 아니라 뭐 80세라든지 70세까지 이제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면 훨씬 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좀 의견을 한번 쭉 봤는데 삼성생명 거 조개 중신 있고 동부화재 거 이거 3대 질병 있고 그리고 동부화재 의료실비도 있으시고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도 훌륭한데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종신보험을 제외를 하시고요. 차라리 네네. 정기보험을 이용하셔도 되고 사망금 그래도 필요 없다고 하신다면 그냥 아예 준비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신보험만 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동부화재 2개 상품은 너무 좋은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50세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병력사항이 없으시다고 하신다면요. 지금 기존에 납입한 게 그래도 한 7년 정도 납입하셨는데 조금 아깝지만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예. 이거를 제가 아까 앞에 불러드렸던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 플랜으로 가져가시면 7년 전보다 나이는 오르셨지만 이거 2012년도에는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주로 하면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신다면 지금 납입 기간은 좀 더 다시 20년 납으로 시작이 되시겠지만 좀 더 보장 혜택을 더 넓게 받고 싶다 하신다면 요것만 3대 질병만 교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이거 삼성생명과만 정리하셔서 뭐 정기보험을 이용하실지 안 하실지 요것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망금만 빼시면은 지금 그냥 보험료 2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근데 정기보험 제가 한 50세 나이 기준으로 했을 때 뭐 70세 만기, 60세 만기로 이렇게 짜게 되면은 1억 원씩 넣게 되면 7만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정기보험으로 이용만 하더라도 보험료는 13만 원 절감이 되시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죠? 네. 자, 보험료 걱정을 하셨잖아요. 이 종신보험을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칭찬 잘 안 해주시는데 의료실비와 또 통합보험 아주 잘 가입해 두셨다고 합니다. 자, 사망보장이 필요하시다면은 정기보험 추천드렸어요. 네, 궁금증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도 하나 열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305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군대 다녀온 23살 아들 보험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보장을 골고루 다 넣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정지문 전문가님, 군필인 아들 보험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싶으시대요. 도와주실까요? 네, 요즘 30세 미만 분들 보험 가입하시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네, 일단은 실비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세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이요. 뇌졸중 급성으로 안 넣으셔도 돼요. 3천씩 다 들어가고요. 암도 1억 1천까지 들어가세요. 근데 돈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질병 후유장애 많이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1당 2번비 뭐 원하신 대로 다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수술비까지도요. 그리고 무해지라서 엄청 저렴해요. 사망, 연계 없습니다. 그러시니까 얼마든지 넣으실 수가 있고 엄청 저렴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30세 미만 무조건 어린이 보험으로 가져가시고요. 엘사 상품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상품은 방송 끝나고 또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군필인 아들 보험, 어린이 보험 무해지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주세요. 보험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53-2662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계속해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